안녕하십니까. 도시생 읽어주는 오빠, 도시생계의 아이돌 최강호입니다. 뿅! 도시생 읽어주는 오빠. 오늘은 청년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는 채널 중에 카레라이스라는 각 분야의 직업에 계신 분들을 그 분야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도록 인터뷰하는 채널인데요. 그 부분 중에 한 이틀, 3일 전에 그 청년몰 관련된 이제 영상이 올라왔어요. 청년몰에서 창업을 했던 청년분이 이 청년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줬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조금 이야기해보고 그분이 얘기해주신 내용들 중에 혹시나 또 그런 채널을 통해서 어느 부분은 또 저도 공감하고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어느 부분은 조금은 보충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청년몰은요, 일단은 좀 그 영상에서는 설명 안 되는데, 여러분들한테도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 사업 자체가 도시생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사실 이 사업은 도시재생 사업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지역 활성화, 상권 활성화 사업 중에 하나의 사업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 도시재생 사업 전에 또 시작이 됐던 사업이기도 하고요. 원래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 전주에 보면 한옥마을 있지 않습니까? 전주 한옥마을이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한옥이 조성되고 다양한 콘텐츠로 전국에서 한옥마을에 사람들이 찾아가는 시기였었고 가장 성장하는 시기에 옆에 청년들이 만드는 공간이 생겼죠. 그게 이제 남부시장 청년몰이었고, 이 청년몰이 잘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그 공간을 구성하고 기획했던 청년분들이 열심히 해주셨던 게 1번이 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1번이 2번과 함께 자, 융합이 됐는데, 이 2번이 뭐냐면, 그 공간의 사람들을 가게 할 수 있는 앵커 시설, 즉 사람들이 그곳에 일단은 오게 할 수 있는 앵커, 강력한 앵커 시설인 한옥마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가능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만약에 거기에 한옥마을이었고 인접한 공간에 그런 게 생겼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쉽지 않았다. 왜? 이걸 뭘로 증명할 수 있냐? 우리가 보통 지금 현재 청년몰이 위치한 공간들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공간에 위치하고 있죠.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물론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창업 지원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한 거는 맞습니다. 자,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몇 가지를 분석하면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 예정에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최근에 올라온 청년몰 이렇게 모집 공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청년몰 모집 공고들을 보면 뭐 다양한 지역에서 지금도 청년몰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청년몰이 진행이 되면서 위치가 사실 전통 시장이나 아니면 예전 시장의 3층, 4층에 위치되어 있죠. 그래서 놀랍게도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나 제가 영상 가져온 것 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상을 보고선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만들려고 생각했는데요. 자, 상황 인트로만 볼게요. 로 이점을 하게 되면은 임대료가 빠원이라고요? 임대료를 2년 동안 지원을 해줘요. 자, 임대료를 2년 동안 지원을 해줍니다. 자, 근데 여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이 내용 중에 나오다 보면 이 이후에는 사실은 이 공간에서 독립을 해야 돼요. 이 청년몰은요, 장사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사업이 아니라 창업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자생적 능력을 키우는 인큐베이팅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요. 창업가가 그 한 공간에서 창업을 통해서 그 공간에서 자리를 잡고 성장하는 모델이 아니라 원래 시스템 자체가 이 공간에서 2년 정도의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독립해서 주변으로서 뻗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다. 물론 이런 것들 때문에 기존의 공간에서 사업을 잘하던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그 공간을 떠나가게 되고 또 그 공간들은 그런 아주 좋은 음식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을 어떻게 보면 놓치는 시스템처럼 비춰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공간들이 유지되다가 없어져 버리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뭐 폐업이 되고 안 좋다라고 하는데 원래 시스템 자체가 인큐베이팅 시설이다. 라는 것들은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임대료는 0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공과금 같은 경우는 그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같이 분담해서 관리비로 이렇게 쉐어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비도 지원해줘요. 네. 집기만 자기가 갖고 들어가면 되니까.
인테리어 비용도 뭐 다 전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맥시멈 선이 있어요. 1,500에서 2천만 원 미만 지자체에 따라서 그다음에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시설 비용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청년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청년몰이라는 거는 정부에서 모집을 해요. 청년들을. 전통시장에 죽어간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자, 여기서도 보면은 뭐 청년몰이 죽어간다, 전통 시장을 살리러 간다. 사실 이 기반이 됐던 것들은 두 가지 좀 효과가 있었죠. 첫 번째, 이 창업자를 늘림으로써 고용률이 늘어나거든요. 창업자가 어떻게 보면 사업자가 되고 고용이 된 거의 형태로 이게 집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국가의 입장에서는 고용률 어떤 지표를 좀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 전통시장 안에서는 청년들이 들어가서 뭔가 상권 활성화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그 상권까지도 형성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것들을 전략을 세웠는데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 지금 이제 제가 천안의 청년몰 모집 공고예요. 이게 대부분 이제 전국 공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사업들은 중소벤처기업부, 그러니까 지자체 사업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거의 유사하게 가죠. 거의 공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물론 그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 신청 자격에 보면은 뭐 다양한 뭐 39세 미만 여기서 우리는 보통 39세 미만을 청년으로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이제 가장 얘기가 되는 게 요거 사업자 미등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사업의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노하우가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 청년몰 공간에 지원을 못해요. 물론 이 청년몰이라는 것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 때문에 초기 창업가를 위한 공간인 건 맞습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주 좋은 위치에 그렇게 해준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해도 어떤 새로운 창업가들이 다양한 소비자층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접점이 많기 때문에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의 퍼센테이지가 높아지겠죠. 자, 근데 이거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창업하기 힘든,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오랫동안 장사하시던 그 장사꾼이라고 불릴 수 있는 한 10년, 20년 차의 선배님들도 유지가 힘들고 활성화가 힘든 그렇다고 이분들 열심히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상권이 무너져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런 공간에 가장 초보자를 갖다 놓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구조인 거죠. 제가 이제 부산 영도에 에리아 6라는 공간이 있어요. 경기도 도시생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시생 대학에 제가 이제 같이 사회자를 맡으면서 거기에 삼진 이음이라는 회사 비영리 회사 이사님을 인터뷰한 사례를 들으면서 거기는 공간을 조성할 때 지역의 기초 창업가와 그 다음에 지역 내에서 어느 정도의 네임들과 성공을 갖춘 창업자, 그 다음에 지역을 대표하고 전국에 알려져 있는 대기업들이 함께 융복합적으로 그 공간을 함께 구성을 하고 그 공간에서 시너지를 내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그 공간들이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듣고 사실 청년몰도 일부 공간들은 당연히 초기 창업가들에게 공간을 내주어서 그들이 어떤 경쟁에서 처음에는 조금 뒤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 그렇게 세팅되는 게 맞다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이 공간에 사람들이 일단은 찾아올 수 있는 핵심 코어 컨텐츠를 만들어줄 수 있는 조금의 경험과 컨텐츠가 있는 사업가들을 함께 배치를 시켰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가장 큰 맹점이에요. 지역에서 이 공간을 함께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실력 있는 사업가들이 이 청년몰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의견을 지역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이 청년몰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 다음에 많은 언론들에서도 지금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청년몰은 가장 좋은 번화가에다가 해주셨으면 굉장히 먼저 필터링이 많이 됐을 거고요. 저는 이 교육 과정이 또 있거든요. 사업단에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 필수로 받아야 되는 교육 과정들이 있어요. 뭐 심사도 지금 보면 1차, 2차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굉장히 또 복잡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 사업 계획서를 써본 분이 있을까라는 좀 고민이 듭니다. 물론 저는 기업을 하는 분들은 이런 어떤 사업 계획서에 기반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기본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사업
그러니까 기업가와 좀 다른 거죠. 일반 사업 장사를 하시는 분들과의 어떤 기업과의 구분이 좀 없이 되는 것 같아요. 기업 지원 사업과 이 상인 지원 사업은 분리가 돼야 되거든요. 또 교육들을 보면 실제 아주 소규모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교육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교육들도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교육 세팅부터 다 돼야 되고 교육을 와주시는 우리 강사님들이 능력이 출중한 거는 저도 인정을 하나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인터뷰를 이 상점에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교육을 들으신 분들을 인터뷰하다 보면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면 놀랍게도 이 강의를 와주시는 분이 단 한 번도 창업에 경험이 없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경험이 없다라고 잘하지 못하진 않을 수 있다. 자, 근데 이거랑 똑같아요. 장사는 뭐랑 똑같아요? 운동이랑 똑같습니다. 물론 지식을 통해서 어떤 운동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지식을 알 수 있어도 실제로 몸으로 부딪혀 보지 않으면 사실 그걸 현실적으로 100%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위험한 겁니다. 어떤 지역의 사례를 보고선 여기 지역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컨설팅하고 성공 사례를 그냥 분석하는 방식,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없이 성공적인 모델의 어떤 히어로적인 어떤 영담을 그냥 그대로 지역의 상권에 있는 친구들에게 알려주면 사실 부푼 꿈을 갖고선 그 현실과는 동떨어진 생각을 가지고선 임할 경우가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전문가 아니면 현장의 전문가도 이 교육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는 커리큘럼을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교육적 측면, 지식적 측면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의 교육도 함께 병행이 되되 실제로 한 50% 정도는 실제 여기서 경험을 해보고 이걸 운영해보고 어떤 힘듦이 있고 어떤 가정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지금의 현 상황에서 운영하는 전문가 아니면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함께 교육 프로그램에 투입을 시켜야 된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심사도 보면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소상공인 분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기업을 심사하거나 기업을 운영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관련된 학과에 학위를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지역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지 않죠. 외부에서 되게 많이 오시기 때문에 물론 외부의 전문가들도 되게 필요하지만 지역의 특징과 특성을 파악해서 어떤 창업들이 어떻게 배치돼야 되는지를 고려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 중복적 사업들이 되기 때문에 그 도심을 망치는 아니면 골목길을 망치는 경우들을 저는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수정돼야 될 것 같고 최근에 그 청년몰 사업들 자체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지자체에서는 사실 5년 동안 이 지원 사업을 받으면 그 공간들을 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거기가 비어 있고 어떤 빈 공간으로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는 현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을 기준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지자체로서 그 권한이 넘어가는 시점에 있어서 아마 청년몰들의 투입된 여러 가지 인테리어 비용들의 아까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들은 다시 뭔가 재조성되거나 아니면 다시 그걸 싹 철거하는 또 돈이 들어가는 행위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청년몰은 청년들에게 기회는 주는 것 같지만 정확한 이 청년몰의 세팅 구조에서 실제 청년분들에 대한 목소리나 그리고 그거에 경험이 있는 실제 창업가들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책상에서 만들어진 정책이어서 조금은 아쉽다. 물론 이것을 통해서 다양한 기회를 얻고 그렇게 성장해서 또 고용을 늘리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청년몰을 보면서 이제는 청년들이 개개인이 모두 다 사업자가 되는 모델보다는 정말로 사업자로서 대표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과 그다음에 대표와 함께 협력을 해서 그 팀원으로서 그 조직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대표가 되기보다는 대표가 될 사람은 대표의 롤을 하고 그다음에 이 대표가 이 사업들을 확정해서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해서 이 고용률을 늘리는 형태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 장사를 하시는 상인들과 기업의 성장 구조는 다르다라는 것들을 조금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몰에 가장 단점 중에 하나가
한 곳에 모여야 되고 개성을 갖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간판 정비 사업처럼 좀 동일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테리어도 통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배려해서 중소벤처기업부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선 비슷한 사업인 상인 지원 사업이라는 게 또 있어요. 15개 미만 정도가 진행이 되고요. 뭐 천안 같은 경우는 6업 5업이라는 게 이 청년 상인 지원 사업인데, 이건 15억 미만, 이 청년몰은 20억 정도 그렇게 되는데요. 제가 최근에 그 청년몰을 담당했던 어떤 지역의 담당자분이 인터뷰한 걸 봤는데, 뭔가 되게 성공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청년분들이 청년몰 하면서 물론 국가의 지원을 받았으니까 국가의 행사에 아니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주시는 건 맞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계속 이 청년분들을 뭔가 지역의 리더나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띠를 메고선 뭐 들러리를 세운다던가, 그리고 그 리더의 역할 아니면 단장의 역할을 했던 분들이 뭔가 대단한 성과를 가지고선 밑에 청년분들 부하 다루듯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청년분들은 되게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청년들이 지역에 와주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들에게 우리가 기회를 준다라고 우리가 갑질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이들이 우리 지역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들을 만약에 놓치면 두 번의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조금 얘기해 볼게요.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 전통시장에 젊은 피가 수혈이 돼야지 이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해서 나온 게 청년몰이에요. 그 청년 그러니까 요게 조금 이제 설명이 자세하게 길게 안 되다 보니까 이 전통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만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용률과 청년들에게 창업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진행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번 다시 강조하는 거는, 이 사업은 도시재생 사업은 아니다. 별개의 사업이다. 물론 그 구역이 아무래도 원도심, 구도심, 상권이 활약한 도심이 보통 원도심 도시재생 지역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사업이라고 이해하시지만, 그 같은 사업은 아니다. 청년몰은 그러면은 전통시장 안에 청년들이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비교적 안 좋은 입지로. 여기서도 이제 뭐 한번 제가 이제 이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까레라이스 채널을 한번 보시면 청년모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뭐 일부는 맞고 일부는 저는 이제 좀 보충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가져다 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도시재생 하시는 분들, 아니면 도시재생 처음 접하는 분들이 청년몰 사업이 국토부의 도시재생 사업이다라고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바르게 수정하고 가기 위해서 이번 프로그램, 이번 에피소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부분에서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청년 나쁜 부분들만 어떻게 발치해서 이슈화 시키는 것들이 사실은 어떤 이목을 끌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부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유롭게, 그 다음에 정말 진실되게 소통할 수 있고 논의될 수 있는 구조를 지역 내에서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일부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처럼 아니면 일반화가 되면 되게 위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도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놓치는 부분들, 채워야 될 부분들이 있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도시생 사업 분야는 여기에서도 뭐 스마트팜 분야도 있고 빈집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주거 복지 차원도 있고 돌봄도 있고 생활 SOC도 있고 문화도 있고 창업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융복하게 사하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제가 기회 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특별 에피소드로 만들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청년몰은 먼저 하나만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기존의 공간들을 전통시장에서 활성화 지역으로 옮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지원 사업들이 오프라인 판매만 가능한 업체들만 모집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유통구조가 온라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입주가 가능하게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청년몰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업 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업대 구조에서 시험을 보고선 단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좀 바꿔주셔야 돼요. 실제로 이 장사라는 것들은 하기보다 더 중요한 게 경험, 그 다음에 노하우의 측면이 좀 크거든요. 그런 학위들도 굉장히 이런 단장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겠지만, 경험보다 더 중요한 거는 특히나 장사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 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국에서 지금 안 그래도 앞에 위에다 보십시오. 청년몰이 아직도 진행되고, 그 공간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청년분들 정말 응원 드리고요. 혹시나 저도 창업에 대한, 소상공인 창업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이나 아니면 뭐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심껏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생 읽어주는 오빠는
다양한 도시행 사업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 이 청년몰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녕.